안녕하세요. 전국의 우리 입시 오름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김시훈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안동욱 선생입니다. 날씨가 많이 그래도 선선해졌어요. 네,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저는 어제부터 가을이구나라는 것을 딱 느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날씨가 이게 선선해진다는 건 이제 논술이 시작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인문 네. 연세대가 시작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세대, 성신여대 이제 쭉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저기 논술이 지금 인문 논술이 올해 네. 몇 개 대학에 지금 실시하고 있고 최저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논술 전형으로 이제 그 학생을 뽑는 대학은 이제 전국에 44개 대학교고요. 그다음에 뭐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이제 최저 기준 정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저 기준이 좀 압박이 좀 셌을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 작년에 한번 딱 해봤을 때 과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시 좀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도 탐구 과목 2개만으로도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다. 뭐 요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지가 됐고 약간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수능이 이제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입시 지원할 때 접수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 면밀히 봤으나 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잊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또 선생님과 말씀 나누면서 몇 가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몇 가지 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몇 개 드리고 그다음에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하려고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네. 네. 저기 동생. 네. 아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작년에 고려대 경영학과가 4합5였는데 4합8로 완화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4합5면은 그냥 뭐 네.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좀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죠? 작년에도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네. 그곳을 목표로 하는 친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될까 다 결국 그 친구는 그 조건이 조금 최저가. 까다로울 거다라고 해서 결국에 그 학교는 갔는데 그 과는 못 갔죠. 근데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이제 몸소 수업 시간에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예.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점수를 굳이 그러니까 어떤 가외 시간을 또 활용해서 그러니까요. 논술로 공부한다는 거는 좀 많이 부담이 된 것을 이제 그 학교 당국에서는 아마 충분히 뭐 이렇게 학생들의 민심을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4합8도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폐기는 일단은 뭐 되게 멋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좀 맞습니다. 물러나는 모습이 너무 1년 새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금 네.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문계 쪽에서는 4합8의 고려대학교가 이제 최고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3합5, 3합4, 네. 뭐 5, 6, 7, 네. 8 이렇게 8까지 있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홍대가 3합8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홍대가 이제 시험을 또 앞두고 있고, 네. 2합 5 라인이 있는데 특이하게 저는 이제 수리논술 선생님이니까요. 네네. 인문논술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네. 2합 3, 2합 4, 2합 5, 2합 네. 6, 2합 7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네. 그 애초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했겠지만 일단은 조건을 일단 맞춰봤을 것이고 그 시험 날짜가 겹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거나 주변의 조언을 들었을 때 나에게 좀 가장 맞는 학교 이렇게 골라서 아마 이제 마음 편히 조금 긴장하면서 지금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부평이 끝나면 바로 원서 접수가 되고, 원서 접수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연세대를 필두로 해서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우리 저기 동쌤이 해주시는 말씀은 현재 이제 올해 수능을 시험 보려고 하고 논술 보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내년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크게 참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사자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지만 또 난 올해는 아니니까라고 해서 좀 긴장을 어차피 닥칠 일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은연중에 본인이 또 목표하고 있는 학교, 학과, 전형, 입시 방법은 이미 섰는데 당장의 내 것이 아니다. 당장의 내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것보다도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선배들이 아니면 작년에 뭐 이렇게 동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내년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지를 미리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좋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그 말씀도 같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1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하는 것이 입시고요. 그 다음에 그 활용점정은
그 마지막 해 그때 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또 구체적으로 제가 그럼 다음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일단 우리 논술 원서 접수가 됐고요. 네. 수시의 원서 접수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올해 논술 전형의 어떤 평균 작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뭐 한 1.1% 정도 조금 더 높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퍼센트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도 논술 붐업 현상이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명목 경쟁률, 그다음에 실질 경쟁률, 네. 이제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성공에 조금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시로 우리 학생들을 뽑는 인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에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대학교가 수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한 대략 21.6% 정도를 뽑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크게 이제 3, 4등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학종, 교과, 논술인데 그 중에 절반이 모두 논술로 넣었을 진짜요? 때,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좀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교과나 학종은 이미 정해진 것, 맞죠. 논술은 나의 목표를 마지막으로 한번 걸어보고 남은 기간에 내가 좀 태워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측면에서 아마 논술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수시 전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그 전형에서 수시로 뽑는 인원의 한 절반 정도를 논술 뽑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예.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서를 써주실 때 거의 정해놓고 너는 학종, 교과 이렇게 정해놓고 네. 논술을 잘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예.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재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에서 이제 좀 이렇게 차지하는 비중. 비중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에는 재수생이네요. 네, 경험 있는, 그다음에 이를 박박 갈고, 그다음에 뜨거운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재학생분이 계시다면 있으시겠죠. 네. 재수생을 좀 의식해서라도 조금 면밀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제 경험치로 봤을 때도 재수반에서 논술 합격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일단은 지원하는 수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재수생 또는 N수생 같은 경우는 학종 교과가 안 됐길래 이제 재수하는 경향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논술에 모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수생들 하면 또 이렇게 좀 열심히 안 하는 극히 일부분의 재수생들, N수생들 빼놓고는요,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논술도 일찌감치 봄부터 꾸준하게 준비한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재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재수생 여러분들도 경쟁자가 모두 우리 재수생, 재학생 나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재수생 여러분들도, N수생 여러분들도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올해 경쟁률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탐구에 대한 인문 논술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 사회 탐구 이거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사회 탐구 영역에 대한 그 선택률이 되게 높은 것도 좀 원인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논술을 새롭게 신설한 학교도 좀 늘고, 그다음에 폐지됐다가 다시 복귀한 학교들도 이제 수년 전부터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인원도 조금씩 느는데 인원이 느는 만큼 전에 치르지 않았던 논술 전형,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던 학교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하다못해 약술형이라 할지라도 이젠 수능만 말고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력, 이해력,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 능력까지를 조금 더 보고 싶다라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은 향후 수년간은 논술에 대한 인기는 계속 증폭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탐론이 큰 영향을 끼쳤고, 네네, 그렇습니다. 정원이나 뽑는 대학이 증가한 게 큰 영향을 끼쳤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도 좀 황금돼지띠라서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재학생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2007년생이 이제 올해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네. 작년보다는 한 수험생이 한 10% 대략 늘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편하게 또 말씀드리면 머릿수가 일단 많아졌기 때문에 장점은 있죠. 내가 좀 잘하면은 많은 머리들을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열심히 안 하면 또 그 머리들에 치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뭐
뭐 입시 지원하는 학생이 줄면 준 대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늘면 또 는 대로 어려운 게 있는데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 건지 뭐 탐구 과목 선택은 이미 뭐 다 된 거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러한 전형을 선택했다면 명목 실질에 대한 어떤 그런 감을 좀 잘 찾고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최저 있는 학교,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그 학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수능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수리논술 강사로서 김시훈 강사로서 좀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 지금 우리 안동욱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랑 네. 맥을 같이 해요. 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경쟁률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진짜 이번 경쟁률에서 상위 1, 2, 3, 4, 5위는 네. 일단은 메디컬 쪽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저 인문논술은 어느 학교가 지금 경쟁률이 최고 높나요? 네, 일단은 뭐 모집 인원에 따른 어떤 경쟁률의 증폭도 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다수가 그 중위권 친구들이 가장 이제 가보고 싶어하는 학교 이제 대표적으로 국민대학교의 경영학과, 그다음에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그다음에 또 역시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뭐 이게 뭐 300대 일단 300대 1이 넘는 어떤 학교들이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고 물론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경영이어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린 학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영학과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강세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미디어, 뭐 컨텐츠 이런 쪽은 여전히 뭐 시대가 또 학과의 인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그런 쪽에 인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네. 그럼 만약에 우리 저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가 지금 보니까 305대 1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최저가 있잖아요. 한양대가. 그렇습니다. 최저로 만약에 걸러지면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명목 경쟁률이 아니고 최저가 걸러진 걸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어느 정도나 떨어져요? 일단은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 경쟁률과 명목 경쟁률 사이에는 이제 3분의 1, 4분의 1 정도라고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한양대가 또 최저 기준이 없다가 삼합 7이라는 기준이 생겼으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허수가 좀 줄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냥 300대 1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략 25% 정도 이렇게 잡으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꽤 높은 거죠. 25%. 너무 높죠. 네네. 25%가 좀 최저를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작년에 고려대학교 4파를 마친 친구들이 전체 22%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고려대는 그래도 학교 레벨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 학교 원서 쓰는 그 시기에 또 다른 학교도 분산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치를 봤더니 한양대는 또 뒤쪽에 있는데 또 마땅한 또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길을 쓰고 또 이제 붙어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겠죠. 그리고 워낙 이제 한양대 학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 뭐 거의 뭐 고정값으로 인기 있는 학과, 인기 학과여서 지원하는 그 당시에도 아마 스스로 이제 될까? 하지만 이제 소망을 담아서 지원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것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제 수시 육논술을 쓴 경우에는 몸을 6분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디를 합격해도 한 군데밖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럴 때 이렇게 퍽하고 지원하는 학교가 또 한양대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만약 버린다, 그냥 썼다, 그냥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갔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 올해 2026학년도 준비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그래 실질 경쟁률이라는 것도 있겠지. 최저 기준이 없었을 때 한양대 합격률은 거의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였는데 이제 한번 해볼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도전한 만큼 수능 최저 기준 맞추게 된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절반 성공 이후에 나머지 절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상 마무리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최저 맞추는데 어떻게 보면 사활을 좀 걸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능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파이널 논술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안동욱 선생님께요. 올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논술을 앞둔 올해 입시생들을 위한
전략, 공부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네. 올해는 아닙니다만 이제 내년을 네. 생각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네. 인문 논술은 이런 식으로 준비해. 우리 언어 논술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네. 선생님과 함께 경쟁률 그리고 경쟁률이 갖고 있는 소소한 의미들을 이게 좀 대본 없이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은 대부분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에게 먼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논술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코앞에 다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논술을 잘 봐야 하기에 수능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정시다 아니면 수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을 보기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은 내 아의 기본이었던 수능 공부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안 되면 정시로 이런 생각 먼저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서를 접수했는데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잘 보면 뭐 그러니까 한 일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수년 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수학원에서 원서를 다 썼는데요. 하나 틀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논술 볼 필요가 없네요. 네. 가채점 걸고 하나 틀린 거예요? 네. 당일날 아마 그 매스컴에도 아마 났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때는 좀 쉬운 수능이긴 했었어도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좋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질까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매번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점을 받고 싶으면 1000점만큼 공부해야 하고 내가 10,000원을 벌고 싶으면 10만 원만큼 일을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이끌려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면 이 가능성, 저 가능성, 요 가능성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제 입시 최종 결과까지 여러분들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따지고 보면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직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매직의 시작은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기에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원서 접수는 무의미했던 겁니다. 네. 가족들 고생시킨 거고 그다음에 뭐 얼마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원서비도 참 무의미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국영수보다는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경향은 이제 국영수 요 3과목을 다 모두 맞추는 것보다는 탐구 과목을 하나 둘 이렇게 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 이상은 논술 보는 친구들이 반드시 하나 이상은 끼고 가야 할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 영역, 뭐 인문논술이니까 사회탐구만 얘기할게요. 반드시 한 과목에 대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은 반드시 1등급 혹은 2등급, 3등급이면 나는 지원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탐구 과목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이 많아지네요. 근데 네, 그 탐구 과목에 마찬가지로 그 1교시 국어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소중함, 그러니까 소중하다기보다는 거기서 따르는 긴장감을 내가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나를 잘 풀어갈 수 있느냐. 결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렇게 오는데 그 실타래를 누가 먼저 차분하게 푸느냐, 실마리를 먼저 잡느냐가 기존의 1년, 2년, 3년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실마리를 잡고 타래를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뭐 귀가 팔랑팔랑 이렇게 돼서 여기저기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나머지 그 잘한 거에 빛을 더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컨트롤도 되게 중요하고요. 나의 전략 과목, 심지어 뭐 선생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긴 하지만 버려야 할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조금 전략적 자세라고 봅니다.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 최저 수준, 그러니까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일단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수능은 안 보는데 내년부터 볼 거다. 이런 수험생들은 좀 이런 내용들을 급하게 보는 것보다 마침 또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지금 아마 내년에 보시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아마 그 중간고사를 마치거나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 재학생들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면밀히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건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리고 홈페이지, 우리 홈페이지는 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홈페이지는 참 잘 돼 있습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나에게는 불필요할 정도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학교씩 홈페이지 여행, 구경 가는 것도 내가 앞으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동시에 진로도 좀 희미했던 진로도 잘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물론 가장 편안하게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논술 전형에도 좀 신경을 써서 기출문제도 한번 훑어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 한번 자문도 구해보시고, 때로는 뭐 이런 우리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아, 나는 이런 쪽이 맞구나, 나는 이런 쪽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 가르마를 좀 잘 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쌤, 네. 그러면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저기 인문 논술을 잘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무래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국어 영역 지문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토로하는 친구들이 많긴 많은데요. 국어 영역 지문은 내용의 어려움, 내용의 쉬움 이런 거보다는 잘 정제되어 있는 통조림입니다. 그러니까 저 태평양에 요만한 참치, 이만한 참치, 이만한 참치 있어도 어차피 정해진 통조림 안에 들어가는 정제된 고3 수준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이긴 한데, 인문논술에 나오는 제시문 또는 고문 이런 것들은 되게 러프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맞춤법 띄어쓰기도 좀 잘 안 된, 그러니까 약간 거친 글이거든요. 거친 글을 제한된 시간 안에 읽고 자기가 손으로 원고지에 써야 한다. 이럴 때는 빠른 독해력과 깊은 이해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전제로 한 과목이 아무래도 국영수 중에서는 아무래도 국어, 활자를 가지고 이해하는 과목은 아무래도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를 좀 잘하면 인문논술에서 좀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혹여나 내년에 내가 인문논술을 봐야 되겠다라는 예비 수험생들, 올해 수험생 말고요, 국어 공부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학은 요즘에 문제가 네. 수리논술하고 수학하고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네. 그래서 수리논술을 열심히 하면 수학도 사실은 서로 보완적이다 보니까 네.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수리논술 네. 수학은 좀 문외한이긴 합니다만은 예.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말씀드린 경향이 좀 맞아요. 네. 교과서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인문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논술은 예전에도 좀 따로따로 국어, 인문논술 좀 이렇게 갈리는 편이 있었는데, 인문논술은 제자리인데 국어 영역 수준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 강사, 국어 강사, 이제 제 주변의 선후배들 보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A를 잘하면 B도 잘 곁들여 잘하게 되고, 또 B를 잘하게 되면 A의 장점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어떤 교차 성격이 좀 강해서 국어 공부를 해두는 게 뭐라 그럴까요? 인문논술을 위한 보험? 네. 그리고 대학으로 좀 이렇게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논술이 시작됐습니다. 인문논술이 시작됐고 수논술이 이제 연세대를 필두로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제 우리 수험을 앞둔 전국에 있는 모든 우리 인문논술 수험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아주 우리 저기 안동의 합격 전략 요거를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만큼 좋은 자료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시중에 기출문제를 변형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고요. 기출문제,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연세대학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논제, 제시문, 그 다음에 논제,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개요를 자기 말로 패러프레이징해서 쓰는 그 원고지에 쓰기, 요 과정입니다. 지금 특정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공통입니다. 모든 학교를 다 수업해봐도요,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다만 분량, 그 다음에 제시문의 개수, 조건의 개수일 뿐이지 기본적인 틀은 같기 때문에, 내가 세 학교를 지원해서 네 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나는 세 가지를 해야 돼, 네 가지를 해야 돼가 아니라, 기본적인 틀을 갖고 그 코어를 잘 세우신다면 6학교가 아니라 60개 학교도, 뭐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 정도로. 그래서 기출문제를 자다가도 이거는 어느 학교의 2번 문제야. 내용은 몰라도 형식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하셨다면 좀 든든한 마음으로 지금 수능 준비를 하실 텐데, 혹여나 그 각인이 잘 안 되셨다면 수능 끝난 날부터, 수능 끝난 게 아니라
논술 접수하신 분들, 논술 응시하시는 분들은요, 수능 끝난 그 순간부터 입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마시고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끊임없이 쓰고, 손가락이 부러져라써도 손가락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남은 수능 공부할 때도 조금씩 쓰면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가 약간 그라데이셔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잘 옮겨갈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파이팅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네. 자, 오늘 우리 안동 쌤 모셔갖고 네. 우리 인문 논술에 대한 전반적인 거, 지원 현황,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동쌤 계속해서 이제 오셔서 네. 인문 논술에 관련돼서 소개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제 댓글이나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또 반영해서 또 제가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도 쌍방향적으로 좀 더디긴 해도 쌍방향적으로 뭐 Q&A 방식을 영상으로 올리는 것도 나름 뭐 구성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좀 오늘도 좀 말이 좀 빠르긴 했는데 뭐 빨랐으면 좀 좀 천천히 늦춰서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동쌤 말씀이 이게 귀에 딱딱 박혀갖고 괜찮습니다. 속도가 너무 좋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 떨립니다. 이제 아이들 매년 겪는 거지만 이게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간접 수험생을 벌써 이제 한 20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떨리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승자는 남들 떨 때 안 떠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절반 먹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지 않는 노력,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험장에 가서 실타래를 어떻게 푸느냐, 그 연습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무한 긍정, 자신에 대한 무한 긍정, 그 사고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두서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복이 되었던 부분은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이 되었던 거니까요. 그것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생님 우리 귀한 말씀 들었고요. 우리 동생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열심히 해왔고요. 남은 시간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수리논술 강사 김시훈, 우리 인문논술 강사 우리 안동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